일본의 도발이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도발도 모자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건들기 시작한 건데요.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자 결국 전직 일본 총리마저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실린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을 그건에 가까운 언사까지 동원해 비판했습니다. 4년여 동안 정권의 명운을 걸고 벌여온 대북 유화 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늘 하고 있는 정치쇼라면 국제사회는 그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날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을 문재인 정권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일본에서 좌우익을 대표하는 언론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의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날 유코쿠대 이상철 교수가 쓴 칼럼 문 대통령 종전선언 위험한 도박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은 우선 종전선언이 6.25 전쟁 중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납치하고 8만 2천여 명을 웃도는 포로를 잡아가고도 8,300명만 돌려보낸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4월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이 종전을 선언하기까지는 북한의 핵 개발을 불문에 붙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휴전 상태의 관리 주체가 유엔군임을 언급하며 6.25 전쟁 전후로 유엔군의 후방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동의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칼럼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며 종전선언은 일미한이 이제까지 구축해온 안보상의 협력체제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사설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의 부정적인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일본, 미국의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문은 종전선언이 북한에 실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그것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일미한이 면밀히 검토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세 나라 외교차관들의 공동기자회견이 무산된 데 대한 한국,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공동기자회견 무산이 한국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무분별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일미한의 결속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일본도 현명한 것은 아니다며 일미한 공조가 흔들리는 건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세 나라의 대북한 외교 전략이 강원 양면의 것이어야 한다며 강경 일변도로 실패했던 아베 정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대통령까지 건든 것에 대해 결국 전직 일본 총리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20년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한국, 중국 등 이웃나라와의 근린 외교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 지도자를 꼽는다면 단연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꼽힙니다. 2007년 총리 제임시그가 제창했던 미일 동맹 강화와 아시아 외교의 공명이란 깃발은 이후 아소다로,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으로 이어지며 미일 동맹 일색으로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2012년 정계 은퇴 후에도 한중 130명의 각계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한중 130인 회의 일본 측 좌장, 중국 보아오 포럼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동북아 3국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들로부터는 전방위 굽신 외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후쿠다 전 총리를 아는 인사들은 굽신 외교가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을 하나의 틀에서 보는 묶음 외교란 평을 내놓습니다. 이제는 일 정치권에서 좀처럼 찾기 힘들어진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애정이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인지 일본을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서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해서 본다면 8번째라고 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그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분 좋게 한국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기시다 총리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국이 미뤄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스스로 한국을 적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일본 국민의 생각은 한국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란 것이다.
국민은 물론 정부도 아마 그 답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입니다.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는 지금 왜 그런 게 안 이뤄지고 있냐면 간단하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끼리만 그렇다면 모르지만 국민도 으르렁거리는 형편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 민간 차원에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준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활발히 하자는 기운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쯤에서 일본이 그만해야 한다는 걸 시사한 것이라며 한국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신사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일본도 주변국으로부터 역겹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기에 태도 변화가 절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본 정치인이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예상외의 발언에 일본 국민들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은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일본에서 제대로 된 일본 외교 사례는 찾아볼 수 없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나락의 길이 보이는 이런 암울한 미래를 일본 국민들이 다 떠안고 가야 하는 겁니까? 외교적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결례를 범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극우 네티즌들은 자국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협의를 조속히 단절하고 언제나 효과도 없는 외교 포즈만 취하기 전에 일본이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다는 자세를 한국에 보여줘야 한다. 한국은 죽도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게 굴뚝 같다. 또 위안부 문제 해결, 일방적 파기 문제, 레이더 조사 문제, 반일 교육 문제 등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 관계를 앞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여러 현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제는 두 나라 사이에서는 결말이 나지 않는다. 흑백을 가리고 국교를 단절하는 것이 옳다. 일본이 계속 당하는 것이 비위에 거슬린다.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존엄을 지켜주기 바란다. 한국인의 세뇌를 푸는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자. 몇 번이나 반일을 해서 고조되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무리인 것 같지만 국민성도 시간을 들이면 바뀐다고 생각해. 병합시대에는 기꺼이 일본명을 갖고 싶어 하거나 했으니까. 어쨌든 뭔가 문제를 일으켜 흔들더라도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엇이 원칙을 제대로 지킨담. 지금까지 산산조각 원칙을 깨고 거기에 타협한 일본. 그 후 새로운 요구를 만들었고 그것이 어느새 그들 속의 원칙이 되어 있다. 죽도의 문제도 일본이 모호한 태도로 사태를 미루는 사이에 한국이 점령해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